김서영 아나운서의 점수는 30점. 네, 30점. 30점. 자, 100점 만. 중에 이제 30점 30점. 빼고 70점. 아니죠. 100점 만점에 30점. 네, 안녕하세요. 주식러닝맨 김사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하나의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 본 기업은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오늘도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번 주에 또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숙제 검사하는 날이죠. 제가 열심히 예. 그 하나투어를 분석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평가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도 제시해드리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연락한 이후에 우리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연락도 단 한 차례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숙제를 하면 이렇게 김상환 아나운서처럼 초보자애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를 복제하는 것이지 김서영 아나운서의 독자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수차례 기업 분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해와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고쳐나가라 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포인트가 뭐다? 어떤 정해진 방식대로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도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김성환 아나운서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오류를 저지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김성환 아나운서가 대신 여러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 방송을 어느 정도 쭉 시청하시게 되면 어느덧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을 느끼게 되실 것이다라고 자신 만만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PP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살까 말까? 결론부터 말씀해 네. 주세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왔던 것을 한번 설명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네, 일단 저희 기본적 분석 먼저 배운 것을 토대로 제가 분석해봤는데요. 일단 재무상태표에서는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 비율을 좀 먼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조금 위기인 게 부채가 지금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무 유동성도 낮고 네. 그래서 부채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좀 신용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산도 제가 이제 자본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뺐더니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얼마죠? 금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20, 100. 아, 여기 단위를 네. 이렇게 너무 긋게 하지 마시고 네. 100만 단위로 끊든지 억으로 끊든지 네. 이렇게 보기 보면 쉽게. 보기 쉽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 지금 이게 유동 비율이 95%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95%라고 퍼센트 표시를 하시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작성된 것들을 한 번 보고 끌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을 소중하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분석한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석하게 되면 단위가 얼마인지 아니면 이게 퍼센테이지인지 이런 것들은 이해하시지만 1년 뒤에 보면 이게 단위가 원이야 100만 원이야 1000원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혼동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게 프로인지 95%인지 95.5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러한 데이터 하나하나라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네. 그런데 네. 전체 수익이 엄청 감소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영업 비용도 많이 감소해서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늘어났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네? 김정환 아나운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네. 영업이익이 얼마죠? 2억의 영업이죠. 네. 322억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로 표시가 돼 있죠. 영업이익은 가로 표시가 돼 있죠. 네. 그러면 영업이익의 가로 표시가 뭐라는 거죠? 손실이죠. 손실? 네. 예, 가로 표시는 재무제표에서 그 마이너스는 네.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하고 가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표시를 하게 되면 인쇄상에서 점이라도 찍히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손실이라고 나왔잖아요. 가로. 그러면 322억 손실, 이쪽은 101억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진 것이라는 거죠.
아, 제가 그 가로의 의미를 몰랐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낯이 익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당연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떤 재무제표는 이렇게 가로로 표시 안 하고 세모로 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세모를, 마이너스를 세모로 표시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으셔야 된다. 어찌됐든 분석이 좀 다소 잘못되긴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감소되긴 네,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 네.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표. 뭐 현금도 역시 이제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예. 현금 유입액이 0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금 유입액이 0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오히려 더 좋아졌죠. 네. 이제는 마이너스가 줄었기 때문에 720억에서 59억이니까 이게 오히려 개선이 됐는데 네네. 영업활동 같은 경우 차입금이라든지 유상증자를 안 했다라면 이런 것들은 뭐 재무적인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분기 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858억에서 253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현재 지금까지 나온 분석을 보면 어떻다? 굉장히 좀 수익이 엄청 많이 줄고 엄청 많이 줄죠. 네. 이익도 줄고 자산도 줄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아마 예.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사람들이 여행도 안 다니고 네. 뭐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출을 준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나요? 아, 네, 제가 좀 또 최근 이슈를 이제 뒤에서 살짝 그래요. 다루기로 예.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이제 기본적 분석을 마치고 네.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제 차트를 보니까 네. 정말 최근까지 네. 고점을 찍었어요. 네. 그런데 고점을 찍었다가 정말 요 며칠 전에 저희가 또 4차 대유행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음. 엄청 줄었어요. 고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그다음 이제 이슈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지금 날짜를 보면 7월 6일까지만 해도 막 이제 하나투어 막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잠깐 주춤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주도도 많이 가고 네. 뭐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제 주가가 잠깐 상승했다가 그랬다가 네 정말 얼마 전이죠.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걸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김소영 아나운서의 점수는 30점. 네, 30점. 30점. 자, 100점 만. 중에 이제 30점 30점. 빼고 이제 70점. 아니죠. 100점 만점에 30점.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왜 30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김소영 아나운서의 분석을 보면 보고서용으로는 잘 만들었어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뉴스까지 정말 나무랄 것 없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느낌이 뭐죠? 물 위에서 통통통통통 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죠. 핵심. 하나투어. 네. 자, 하나투어가 이렇게 재무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 숫자들을 분석해야죠. 왜 이익이 줄어들었는가? 네. 왜 매출이 줄어든가? 우리가 도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여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하나투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 현황을 봐야 되겠죠. 영업 현황은 어디서 봐야 된다? 다트. 네. 다트를 들어가 보시면 영업 현황들을 보면 하나투어가 해외여행 비중이 몇 프로인지, 국내 여행 비중이 몇 프로인지, 해외 티켓 판매 비중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앞서 제주도 여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 여행에서 하나투어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투어가 여행을 보내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나가는 것을 아웃바운드라는 용어를 쓰고 여행업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네. 이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업황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그룹 스터디를 해서 기업을 보고하라 그러면 재무제표 따오고 여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 따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핵심을 빼먹으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전년 대비해서 보면 어폐가 생길 수 있어요. 몇 년치를 봐야 된다? 그렇죠. 제가 다 알려드린 걸 다 기억하면서 김성환 아나운서는 실천을 안 했을 뿐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도 너무 짧아요. 이런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가 지금 보면 추세가 있다 없다?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없는다. 따라서 차트를 좀 넓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 하나투어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의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미래에 대한 전망. 아, 전망. 네. 전망까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과거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일 뿐이지만 그 과거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능치까지 좀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느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최근에 리포트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반문하시죠. 리포트를 어디서 보느냐? 돈 내고 봐야 되느냐? 물론 돈 내고 보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리포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뉴스가 단순하게 주가 상황을 설명하는 뉴스를 볼 게 아니라 그러한 리포트를 직접 못 본다 하더라도 리포트를 분석한 그러한 뉴스 플로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기업을 하나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벌써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처음엔 다들 어렵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투어를 가지고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제는 네. 하나투어 다트에 있어서 네.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될까요? 감사 보고서를 봐야 될까요? 저는 사업 보고서 봐야 돼요. 제가 주석이 나와 있는 감사 보고서를 보라고 말씀을 주석이 드렸는데 나와 있는 그 감사 보고서였죠? 자, 여러분들 김서영 아나운서가 10초 동안 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 다음에는 네.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오는 게 숙제예요. 하나투어의 감사 보고서. 예, 하나투어의 감사 보고서. 물론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가 큰 차이는 없어요. 주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왜 이렇게 지금 망가졌는지에 대한 것들은 큰 이유가 되진 않아요. 어느 부분이 망가졌고 그리고 이런 망가진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인가. 계속. 네,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투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투어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네. 동종 여행업계를 같이 분석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투어와 같이 있는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들을 비교하다 보면 네. 이 중에서 하나투어가 비교 우위에 있느냐 비교 열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 업계에서 뭐 예를 들어 하나투어가 좀 우위에 있다. 예. 그러면 전망이 더 밝아지거나 그러나요? 그렇죠. 지금 여행업계들이 다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다 피해를 봤는데 영업이익률이 하나투어가 상대적으로 더 줄었다라든지 절대 금액이 아니라 하나투어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여행업계에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클 수 있어요. 금액 자체는 클 수 있습니다만 비율이 따졌을 때 네. 하나투어가 모두투어에 대해서 선방했는지 아니면 더 악화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지금 김서영 아나운서가 해올 것은 다트에 있어서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오는 게 숙제다. 그리고 좀 더 시간적 여력이 있으면 동종업계들을 다 같이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요거는 플러스 알파 네.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투어 분석해봤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깊게 그리고 살을 이렇게 붙여서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